자, 우리가 매일 마시고 쓰는 게 바로 물이잖아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물 속에 사실은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다는 거요. 오늘 한번 이 물을 그냥 H2O가 아니라, 삶의 태도, 어떤 철학으로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71%. 이 숫자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 행성, 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의 비율이죠. 그 양이요? 자그마치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엄청난 물 중에서 무려 97%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마시거나 쓸 수가 없는 물이죠.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물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보면 딱 감이 오죠? 물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그 자체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기후를 조절하고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고. 와, 정말 말 그대로 지구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 물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세계, 그 미시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의 진짜 놀라운 과학적 초능력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네 가지 특성, 이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비밀 열쇠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밀도 역전이라는 거 되게 신기해요. 보통은 얼면 무거워지는데 물은 반대잖아요. 얼음이 되면 오히려 가벼워져서 물 위로 뜨죠. 바로 이것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강이나 호수 표면만 꽁꽁 얼고 그 밑에서는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독특한 성질 하나하나가 지구 생태계를 꽉 붙들고 있는 핵심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철학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물리적인 특징들 속에 말이죠. 사실은 아주 깊은 삶의 교훈 같은 게 숨어 있거든요. 혹시 고요한 호수 위에 달이 비치는 풍경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는 그 잔잔한 물결, 그건 그냥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고요함 아래에는요, 상상도 못할 깊은 힘이 감춰져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물이 가진 진짜 놀라운 이중성. 겉으로는 세상 평온한데 그 속은 엄청난 에너지로 꽉 응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물의 모습을 보고 옛날 철학자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특히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고 본 거예요. 도가사상에서는 물을 보고 두 가지 핵심을 딱 짚어냈어요. 첫 번째는 부쟁. 이게 뭐냐면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막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르 피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잖아요, 물은. 바로 그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겸손함의 힘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을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 물의 지혜라는 게 과연 우리 사람들 성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는 그냥 강이나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 인물들한테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삼국지의 제갈공명. 상황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전략을 바꿨잖아요. 꼭 물처럼요. 또 조용히 안으로 힘을 기르는 겨울 씨앗 같은 사람. 이것도 물이 가진 그 응축된 에너지를 쏙 빼닮았죠. 이런 물 같은 성향이 우리 안에서 잘 발현되면 네 가지 강력한 힘이 생겨요. 첫째, 어떤 그릇에 담아도 모양이 바뀌는 유연함, 즉 융통성. 둘째, 깊은 계곡의 고인물처럼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깊은 사유. 셋째, 뭐든 녹여버리는 용매처럼 다른 생각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위를 뚫는 물방울 아시죠? 바로 그 끈기와 인내입니다. 근데 말이죠.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잖아요? 물의 에너지가 너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 기운의 어두운 면, 그 그림자와 그걸 보완해줄 불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맞아요.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죠. 너무 생각만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 물처럼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물의 차가운 지혜는요, 반드시 뜨거운 불, 그러니까 열정, 행동, 이런 것과 만나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은 지혜와 유연함, 불은 열정과 방향. 만약에 불이 없는 물은요, 그냥 꽁꽁 얼어붙겠죠? 반대로 물이 없는 불은 활활 타오르다가 그냥 다 태우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물의 지혜,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흐름을 깨우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물 흐름 명상인데요. 딱 5분만 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앞에 있는 바위를 막 부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돌아서 흘러가는 모습을요. 그러다 결국엔 저 넓고 고요한 바다랑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스트레스 줄이고 생각도 유연하게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응축. 깊은 생각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죠. 둘째, 흐름. 세상 속에서 겸손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혜.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으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잠자고 있는 자연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힘, 바로 그 물을 깨우라는 초대장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그 물을 이제 어떻게 흐르게 하시겠습니까?